라디오 책방 함께 읽고 더불어 나누는 책 속의 이야기. 오늘은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2021년 새해 첫 시간입니다. 이사장님은 꼭 이제 연말연시에 물어보잖아요. 새해 목표. 올해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 이루겠다 하시는 일 있으세요? 네, 제가 10년 전에 모델링 이론을 개발하고 모델링과 창의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이 대학 교재용으로 쓰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고 독자들이 얘기가 있어서 이걸 좀 일반 대중도 읽을 수 있는 교양서로 쉽게 쓰려고 2, 3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올해는 꼭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론 개발하셨던 걸 다시 한번 재정립해본다. 누구나 계획을 세우지만 작심삼일이 되기 쉽잖아요. 네. 이사장님은 좀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비결 있을까요? 저는 결심한 것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 쓰는데요. 하나는 어디 잘 보이는 곳에다 적어두고 가끔 되새겨보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지인들에게 이제 공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공언한 거는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사장님 말씀 중에 첫 번째는 잘 지키거든요. 잘 적어두고 가끔 이렇게 보면서 생각은 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언하진 못했어요. 이 두 번째 방법도 저도 잘 지키기 위해서 한번 써먹어 보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어떤 책입니까? 지난 1년 모두가 어려운 한 해를 보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여러 비리와 부패는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상 가운데 절개와 지조를 지키며 살다간 인물을 되돌아보면서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어떤 인물일지 궁금합니다. 16세기 어지러운 정치판에서 초연하게 자신의 지조를 지키면서 묵묵히 학문의 길을 고집한 그 남명 조식 선생의 사상과 일대기를 적은 책인데요. 허권수 교수가 쓴 절망의 시대, 선비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예, 절망의 시대, 선비는 무엇을 하는가. 이 남명 조식 선생 하면 대쪽 같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어떤 분인지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남명 선생은 연산군이 집권하던 시기인 1501년에 경상남도 합천에서 태어났습니다. 19살 때 절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조광조의 부고를 들었는데요. 바로 그 김효사화라는 사건 있죠. 예. 나라를 바로잡고자 했던 어진 선비들이 모함을 받고 목숨을 잃는 걸 보고서 남명은 어지러운 세상에서 벼슬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게다가 강직하기로 소문난 아버지가 억울하게 파직을 당해서 그 충격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본 뒤에 더 그 뜻을 굽히게 됐죠. 아예 그 과거 시험에도 응시를 하지 않았나요? 어머님이 권유를 해서 못 이겨가지고 이제 과거 시험을 보긴 했습니다. 1차 시험엔 합격을 했지만은 2차 시험은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남명은 선비가 벼슬자리를 얻거나 공명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격과 학문을 닦아서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데 뜻을 두었다고 합니다. 가치관이 그랬군요. 그렇게 벼슬에 나가지 않고 초야에서부터 선비로 지내면서 제자도 후학도 많이 양성했잖아요. 어떤 인물들이 있었죠? 그 정승을 지낸 정인홍, 최영경, 김우홍, 윤휴 아주 유명하죠. 윤휴 이분은. 예. 수도 없이 많은데요. 특히 의병장 곽재우를 비롯한 많은 의병들이 조식 선생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의를 강조한 그 남명의 교육관이 학문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 참여에 행동 지침을 마련했던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 남명 선생의 실천 학문 사상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학식이 뛰어나고 강직한 분이었던 데다가 수많은 후학 양성까지 이 소문도 조정에 자자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종, 명종, 선조 그 3대에 걸쳐서 임금이 직접 친서를 보내 조식 선생한테 관직을 맡아달라고 뜻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프다고 핑계대면서 이제 고사를 했어요. 그러면 또 보약을 보내면서 간청을 했는데 조식 선생은 모두 거절을 하고 벼슬길에 한 번도 나서질 않았습니다. 또 관직만 사양한 것이 아니라 임금이 부덕해서 조정에 탐관 오리들이 들끓고 있다는 직언도 서슴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백성이 화가 나면 나라도 뒤엎을 수 있다. 이런 다소 위험한 이야기도 용기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해서 더불어 일할 맛이 안 난다며 학덕을 더 쌓으라고 훈계하기도 했습니다. 와, 그때는 진짜 그야말로 신분제 사회인데 이렇게 직언을 하다니 그야말로 목숨을 건 상소인데요. 선비로서의 지조 또 절개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남명이 올곧은 선비라는 증거는 여러 일화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명종에게 고한 그 단성소라는 상소문인데요. 이 상소문은 지금 읽어도 가슴이 떨릴 정도로 부패한 왕실과 그 탐관오리로 들끓는 조정을 통렬하게 비판한 아주 명문장입니다. 네. 내용이 참 궁금한데요.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길어서 일부만 들려드릴게요. 예. 전하께서 나랏일을 잘못 다스린 지 이미 오래되어 나라의 기틀은 이미 무너졌고 하늘의 뜻도 이미 떠났으며 백성들의 마음 또한 이미 임금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비유하자면 큰 나무가 100년 동안이나 그 속을 벌레한테 파먹혀 진이 빠지고 말라 죽었는데도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폭풍우가 닥치면 견뎌내지 못할 위험한 상태가 언제 올지 모르는 실정에 있은 지가 오래입니다. 나라의 기틀은 이미 무너졌고 하늘의 뜻도 이미 떠났다. 임금이 정치를 못해 백성이 도탄에 빠졌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상소를 받은 명종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평소 조식 선생의 행실을 미뤄볼 때 아마 이 정도까지는 명종도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명종의 그 임금으로서의 정통성을 적나라하게 비난하는 문장도 또 있는데요. 자전께서는 생각이 깊으시기는 하나 깊숙한 궁중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고 전하께서는 어리시어 다만 선왕의 의로운 아드님, 외로운 아드님, 고아이실 뿐이니 1000가지 100가지의 천재와 억만 갈래의 인심을 무엇으로 감당해내며 무엇으로 수습하겠습니까? 하물며 부족한 소신과 같이 아무 힘도 없는 자야 더 말해 못하오리까? 나라의 위태로움을 조금이나마 부재할 수 없을 것이니 임금님의 신하되기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추워라도 헛된 이름을 팔아 임금님의 벼슬을 도적질해서 그 녹만 먹고 하는 일 없이 지내는 그런 신하가 되는 것을 신은 원치 않습니다. 어린 명종뿐 아니라 이 섭정을 하고 있던 문정 왕후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저격을 한 글이네요. 그렇죠. 부패한 왕실을 대놓고 비난한 건데요. 그런 정통성 없는 조정에 들어가 관직을 얻어봤자 제대로 정치할 수도 없을 테니 나는 그런 벼슬은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이 용기는 참 대단한데 이 상소를 올리고도 무사했습니까? 임금의 심사에 오죽했겠습니까? 분통이 터지고 혼을 내주고 싶었겠지만 워낙 학덕이 높고 사람의 존경에 이제 받는 사람이라서 잘못 건드렸다가는 비난만 받고 오히려 채통만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분을 사귀고 참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참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조식 선생이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로 올 수 있다면 과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며 어떤 말을 하실지도 궁금해집니다. 오늘 살펴봤던 허권수 교수의 절망의 시대 선비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책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붙여주시죠. 요즘 수험생들이 대학이나 전공을 선택하느라고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때 자신의 재능을 키워서 사회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저 출세나 일신의 영단을만을 꿈꾸면서 공부를 한다면 나중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칫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나 부를 추구하기보다는 올바른 품성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재가 많이 나와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을까요? 네. 저는 청소년들이 남명 조식 선생과 같이 권력을 탐하거나 아부하지 않고 소신껏 비판 정신을 유지하면서 당당하게 사는 자세를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책방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